사돈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크림색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옆엔 베이지 카디건 차림의 중년 여자도 무릎을 꿇고 있었죠.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앞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재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 꿇은 두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평범한 시골 농부로만 알았던 노인이 대체 누구길래?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죠. 37살 며느리의 명절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젯밤 다듬어둔 나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게 분명했죠.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손놀림은 바빠졌어요. 결혼 5년 차,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아, 뭐해? 시어머니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어머니. 전 부치고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숙은 팔짱을 낀 채 부엌 문 앞에 섰어요. 쯧쯧, 전이 너무 두껍잖아. 첫 마디부터 지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얇게 붙이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식탁 위 나물 반찬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이건 또 뭐야? 친정에서 가져온 거? 은숙이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린 버섯과 나물이 담긴 소박한 선물이었죠. 네, 아버지께서 직접 키우신 건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시골서 농사나 짓는 집안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비닐봉지를 식탁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시쯤 시누이 지혜가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요란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어머니, 언니.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크림색 블레이저에 진주 목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35살 시누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니, 또 친정거 가져왔어요? 지혜가 식탁 위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시골 냄새 진동하네. 코를 찡그리며 손을 휘휘 저었어요. 은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나 몰라. 수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흘리면 됐죠. 지금은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형부는 또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지혜가 소파에 앉은 오빠 태우를 쳐다봤습니다. 태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렇게 당해도 가만히 있고 정말 답답하다니까. 지혜의 목소리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는 내내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나르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동작이었죠. 식구들이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수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들게들. 은숙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지혜는 전을 집어들더니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언니가 만든 건 맛이 없어.
대놓고 말했죠. 태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 참자. 오늘만 지나면 돼.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뭔가 단단한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울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언니, 다음엔 친정거 가져오지 마요. 우리 집 채면 깎인다니까. 작은 목소리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거품 묻은 손을 멈췄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네. 겨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지혜는 만족한 듯 거실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설거지 물에 떨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모욕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란 걸.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그쪽은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뭐. 농사일이야 늘 하던 거니까. 민석은 68살의 농부였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시골 특유의 투박한 말투를 가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몸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내가 잘 지내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하다. 민석의 목소리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명절 때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검소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모아라가 입버릇이었죠. 그래서 늘 낡은 옷을 입고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주말 지혜가 또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명품 핸드백을 꺼내 보였습니다. 은숙은 눈을 반짝였어요. 아이고, 예쁘다. 얼마 했어? 500만 원이요. 별거 아니에요. 지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지혜 남편의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걸. 저 가방은 아마 빚을 내서 산 게 분명했습니다. 허세였죠. 수연이 넌 뭐 안 사왔어? 은숙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친정에서 보내신 건데요. 말린 생선이랑 나물이에요. 정성스럽게 싼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손질하신 거였죠. 지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냄새부터 고약하네. 보자기를 밀어냈어요. 은숙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다음부턴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보여?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자기를 다시 챙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시골서 농사 짓는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형부도 참 재수없게 장가갔어. 하필 그런 집안으로. 은숙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았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은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당신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선물이 저렇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게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남편 태우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했죠.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저녁 식사 때 은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희 친정에선 뭐 하시는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농사 짓고 계세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그렇지. 은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하던 집안이야. 은숙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은 대대로 명문가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사는 집도 월세라는 것을, 10년째 이 아파트에 새 들어 산다는 것을, 명문가라던 할아버지의 사업도 오래전에 망했다는 것을, 다만 그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먼저 잠들어 있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또 흘렀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모욕이 곧 끝날 거란 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은숙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놀란 수연이 거실로 뛰어갔죠. 은숙과 지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엔 하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다가가 물었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대. 은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임대차 계약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랬죠.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니 재계약을 하라는 것. 그리고 월세가 기존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배라고요? 수연도 놀랐습니다. 지혜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 차림이 무색하게 당황한 모습이었죠. 은숙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시댁은 이 집 월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우의 월급만으론 빠듯했죠. 이사를 가야 하나.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사도 돈이 드는 법이었어요. 보증금의 이사 비용까지. 게다가 이 동네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마땅치 않았죠. 새 건물주가 누군데요? 지혜가 서류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대리인 연락처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리인이 온대. 은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은숙은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혜는 전화기를 붙들고 남편과 통화했죠. 여보, 큰일 났어. 시댁 월세가.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은숙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수연아, 너희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예.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몇백만 원이라도. 은숙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럴 땐 도움을 청하는군요.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 걸 수연도 잘 몰랐으니까요. 즉, 역시 시골서 농사 짓는 집안은 별 수 없구나. 은숙이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대리인이 찾아온 거였어요. 은숙과 지혜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연도 뒤따라 나갔죠.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건물 관리를 맡은 김 대리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이 팔짱을 꼈어요. 월세를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 건물주분의 방침입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건물주가 누군데요? 만나게 해주세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비밀 조직도 아니고. 지혜가 소리쳤죠. 그때 김 대리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란 듯, 당황한 듯. 그리고는 수연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묘하게 공손했죠. 은숙과 지혜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대리인이 수연에게만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네. 수연도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건물주님께서 내일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을 향해 또 한 번 깊게 인사하곤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제가 왜 널 아는 것 같지?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연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대리인의 태도, 수연만 보는 그 눈빛.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리인의 이상한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만 저렇게 공손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에선 태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새벽 2시쯤 수연은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혹시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 너만 잘 지내면 돼. 아버지의 답장을 보고 수연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숙은 일찍부터 부산했어요. 수연아, 집 청소 좀 해라. 건물주가 온다잖아. 명령조였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죠. 지혜도 와 있었어요. 언니, 제대로 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오후 1시쯤 지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크림색 블레이저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건물주한테 좋게 보여야 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은숙도 가장 좋은 카디건을 꺼내 입었죠.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과 지혜가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은숙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손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 설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현관엔 낡은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발엔 청바지에 오래된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친정아버지 민석이었어요. 은숙과 지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은숙이 더듬거렸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투박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은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왜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비켰어요. 네, 들어오세요. 민석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은숙의 눈이 그 신발로 향했죠. 수연아. 민석이 부엌에 서 있는 딸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어요. 네, 아버지. 잘 지냈니?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수연은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어요. 민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물 재계약건으로 왔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쳤어요. 이 건물의 새 주인이 접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죠. 네. 은숙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사돈 어른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엔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농사도 짓지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건물뿐 아니라 이 지역 상가 10개와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숙과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자산가였다는 것을. 민석은 언제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낡은 옷만 입고 중고차만 몰았죠.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은숙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10년 동안 새 들어 산 건물이 제 소유였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이번에 제가 전 소유주에게서 인수받은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지혜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은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서 농사나 짓는 집안, 어디서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월세 재계약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은숙과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10년 전 이 건물을 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건물에 새 들어 산다는 것을요. 은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곤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원치 않았으니까요.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참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한계였죠. 하지만 이제 더는 못 보겠더군요.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명절 때 가져간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 딸을 무시하는 말들도 다 들었어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어른. 그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민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저는 돈이 많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존중받길 바랄 뿐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명품을 뽐내며 수연을 무시했던 일들, 친정 선물을 비웃었던 순간들, 모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땅 한 평 한 평 사모았죠. 절약하고 또 절약했습니다. 민석은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엔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게 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건 아닙니다. 이 동네 상권의 30%가 제 소유입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시골 농부가 사실은 이 지역 최대 토지주입니다. 은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숙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사돈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민석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월세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은숙과 지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수연을 향했습니다. 제 딸을 존중하십시오. 진심으로요. 네, 그러겠습니다. 은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론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만으론 믿을 수 없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앞으로 석 달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제 딸이 또 한 번이라도 모욕당한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민석의 말에 은숙이 온몸을 떨었어요. 그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따라 나올래? 민석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을게요. 민석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민석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숙과 지혜는 따라 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자 은숙과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숙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가 퇴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태우는 말문이 막혔죠. 장인어른이 건물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을 쳐다봤어요. 너도 몰랐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수연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죠.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부엌에 들어서자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어젯밤 잘 잤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 차릴게. 너 좀 쉬어.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연이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집했어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어.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오전에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에코백을 들고 왔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연했습니다. 언니, 지혜가 수연을 불렀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목이 메었어요. 사실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지혜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많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티를 못 냈죠. 명품들도 다 허세였던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언니한테 심하게 군 것 같아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고 언니를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꼈던 거예요. 정말 비겁했죠.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알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분 사업 어렵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죠.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짓밟아선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죠. 점심때 은숙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많이 먹어. 은숙이 수연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지혜도 거들었어요. 언니, 이것도 드세요. 식사 중에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시골서 농사 짓는 게 뭐가 문제였겠니? 은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시는 게 더 존경받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랬을까? 은숙이 자주 했어요. 월세 살면서 명문가 운운했으니 참 우습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죠. 태우가 퇴근 후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미안해.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론 내가 내 편이 될게. 태우가 약속했습니다. 엄마든 동생이든 누가 뭐라 해도 너를 지킬 거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의지할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심인지 잘 지켜봐라. 석 달은 지켜봐야 알 수 있어.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야. 그저 내 딸이 존중받길 바랄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태우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시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태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장인어른께 사과드려야겠어.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은숙은 매일 아침 수연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명절 때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은숙과 지혜가 현관 앞까지 나와 맞이했어요.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깍듯한 인사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숙이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어요. 사돈 어른, 차 드세요. 민석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사돈 어른, 은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수연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사실 말입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제 딸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와서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수연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이 되고 싶어 했어요. 수연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있었습니다. 민석이 계속했어요. 돈으로 누르고 힘으로 무릎 꿇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은숙과 지혜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진짜 해결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겉으로만 공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죠.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목이 메었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은숙이 거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싶어서 민석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눈이었죠.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은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태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석이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앉으십시오. 태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태우 씨, 민석이 불렀습니다. 네, 장인어른. 아내를 지키는 게 남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방관하는 건 비겁한 겁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누구 편을 들기 전에 옳고 그름을 먼저 봐야 하죠. 태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앞으론 제대로 하겠습니다. 태우가 약속했습니다. 민석은 그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어요. 식탁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수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연아. 민석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하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됐다.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은숙과 지혜가 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가세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석 달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은숙과 지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죠. 민석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봐.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지금부터였죠.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가능했어요. 은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설거지 내가 할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은숙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서로를 향한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여자와 여자로 마주했죠.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항상 내 편이야. 수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시댁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은숙은 이제 수연을 딸처럼 대했어요. 아침마다 잘 잤니? 라고 물었고 밤엔 고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였죠. 지혜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대신 실용적인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허세를 버리고 솔직해졌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시장 갈래요? 자주 수연을 찾았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민석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석 달의 시험 기간이 끝난 날이었어요. 은숙과 지혜는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석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과 지혜는 숨죽이고 기다렸죠.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잘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변하셨더군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월세는 원래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니, 오히려 조금 낮춰드리지요. 은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럴 순 없습니다. 아닙니다. 민석이 손을 들었어요. 제 딸이 행복하면 그게 제겐 더 큰 이익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거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은숙과 지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돈 어른,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태우도 눈시울을 붉혔죠. 앞으론 명절 때마다 제 집에도 오십시오.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시골집이지만 넓어요. 가족이 모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 민석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네, 사돈 어른. 남편분 사업 어렵다고 들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자리 하나 소개해드리지요. 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가족인데. 민석이 웃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민석이 식당을 예약해줬어요. 좋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배합시다. 민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맞댔어요. 건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민석이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았잖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어.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수연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숙과 지혜가 현관 앞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돈 어른.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민석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죠. 거실로 들어오자 은숙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수연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죠. 지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나도. 세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가족이 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5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밖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수연은 창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보, 태우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부엌에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아,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다 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수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혜도 일찍 도착해서 반찬을 날랐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좋아하는 거 맞죠? 응,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죠. 수연은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은숙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게 많습니다. 존중, 사랑, 이해.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들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들의 앞날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